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희진, 그 사기꾼 새끼, 그 주식부자, 그 대사기극, 그 결말이 어떻게 됐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사기꾼은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사기꾼인데, 왜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해요. 일단 이희진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능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이 시대의 썩을 놈. 쉽게 말해서 거짓으로 이제 포장된 부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가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진 부를 언론으로 홍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강요를 하고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썩을 놈이다. 소셜미디어의 파워를 보여준 인물이고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다. 아직도 추종자가 있을 정도라니까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친구놈도 있었어요. 이희진 뭐 얘기하면서 와 진짜다,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장외 주식, 장외 주식이 아니고 비상장 주식이지, 그런 걸로 이제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하는 친구놈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친구 결혼식 있을 때 가서 주식에 대한 뭐 얘기로 룸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뭐 오래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래됐구나, 한 1년 가까이 됐구나,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꼭 얘기를 하려고요. 봐, 내 말이 맞지? 결국은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떤 마음에서 이런 사람을 믿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은 일단 방송도 굉장히 많이 탔죠. 뭐 정규 방송 우리 SBS, KBS, 뭐 MBC 뭐 이런 데부터 해서 아프리카 TV라고, 최군 TV라고 있어요. 최군이라는 그 BJ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출연을 해서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거짓으로 포장된 그런 자기의 재산이라는, 그러니까 그 재산이 쉽게 말해서 가짜였죠. 그 거짓된 재산을 공개한다고 쉽게 말해 뻥카를 쳐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뭐 수천억, 뭐 수백억이라 그랬나 수천억이라 그랬나, 아무튼 사기 규모가 한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뭐 부당 이득을 취했고, 그 부분은 뭐 재산은 이제 몰수가 됐을 건데 여기저기로 돌려놓은 뭐 재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평생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이희진이라는 이 인간을 먹고 살게끔 도와줬다. 남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그런 돈을 이제 한순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투자가 아닌 투기로 해서 자신이 투자 철학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누군가의 말만 믿고 희롱당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이게 과연 이희진이라는 이 사람만의 잘못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고 되지도 않는 그런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스스로에게 다가온 것이다. 결국 잘못된 길을 가면 무너진다. 처음에 시작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되건 지금 당장은 흥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끝은 항상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망하고 떠나가도 추종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망하고 가진 재산을 이제 탕진하고 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도 법적으로 재단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추종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실패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또 내가 사기치고 있는 부분들은 사람들한테 내보이지 않겠죠.
자, 옳은 부분들만 내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사람들이 이제 현혹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대놓고 사기 행각은 벌이지 않지만, 이런 비슷한 류의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널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도, 스스로의 투자 철학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 분야의 주식도 어떻게 하나의 분야로 보면 이 분야에 내가 속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래도 무조건적인 맹신은 금물이다. 아니, 금물이 뭐야? 절대 하면 안 된다. 무조건적인 이제 뭐 맹신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 부분들을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선 그 부분에 대한 나에게 지식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지속적으로 내가 이제 커갈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멘토로 멘토로 삼으면서 자기의 이제 투자 철학과 원칙 같은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유명한 투자자가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죠. 자, 일단 주식 투자를 하려면 워렌 버핏이 써놓은 책을 몇 권을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한 권은 읽어봐야 되지 않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예요, 워렌 버핏은. 자, 워렌 버핏의 원칙이 첫 번째는 절대 잃지 말아라. 자, 두 번째 투자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쉽게 말하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지속적으로 부를 쌓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시스템.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걸 하나의 데이터로 묶어서 그 부분적인 걸 만들어 놓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을 만들려면 원칙이 필요하고요. 투자 철학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을 절대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 난 거짓된 홍보로 도배된 언론의 힘을 악용하고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결국은 지금 징역 살고 있잖아요. 그쵸? 끝은 일단 무너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법이 좀 호해요. 후하다. 그래서 웬만한 경제사범은 보통 2년이면 다 나오죠. 2년이면 출소. 자, 근데 여기서 보석금 좀 빵빵하게 내고 또 이제 변호사 잘 써서 돈질 좀 하면은 더 금방 나오겠죠. 이런 경제 인식이 부족한 한국이라는 국가라서 가능한 사기 행각이었다. 그래, 결국은 이 부분은 이 경제인식이 부족한 자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희진이라는 사람이 물론 잘못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좌절을 하고 벼랑 끝으로 이제 내몰렸지만 그 자신의 본인 스스로를 탓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만약에 이희진 이 사람을 믿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실패로 돌아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나는 내 잘못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투자 철학도 있고 원칙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서 제 친구한테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서 와, 정말 미친놈들 많다. 어떻게 그런 되도 않는 허풍무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나오는데 와, 그 부분들을 그렇게 맹신을 하고 1년 이상, 2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서도 지속 손실 중인데 맹신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뉴스에 도배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돼서야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나 사기당했구나.
여기저기 돌려놓은 자금줄이야 있겠지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좋은 머리와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을 시킬 수 있다는 건 탤런트예요. 어떻게 보면 전 탤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에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현혹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엄청난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왜 이렇게 악용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탤런트를 개발해서 정상적인 올바른 길을 가서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면 그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공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 튼튼한 구조를 갖게 되죠. 가지게 된다.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한국에서는 얼굴 들고 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뭐 가진 돈 가지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가 뭐 해서 거기서 산다 그래도 요즘은 온라인 시대잖아요. 예, 전 세계 어디든지 뉴스가 속보로 전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류의 이런 언론을 믿지 마시고요. 스스로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믿고 그 철학에 부합되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사람들은 해야 할 주식 투자를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면서 주식 시장이 냉각하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도 쉽게 말하면 장사꾼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나 하고 있고 신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주식이 가장 가까운 데가 증권사죠. 그 증권사에서는 쉽게 말하면 펀드 매니저들, 증권사에서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증권사에다 돈을 벌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도 커미션을 챙길 거고, 증권사에다 돈을 벌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해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켜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회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5천억 규모예요. 뭐 0. 몇 프로라 그래도 한 번 샀다 한 번 팔게 되면 그 수수료의 규모가 커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 투자에만 목매게 되고 뭐 2, 3년, 3, 4년 뭐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시장의 폭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IMF 그리고 그 전에 그 후에는 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랬을 때 시장의 폭락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때 이렇게 폭락을 맞게 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럼 그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자산가다. 그럼 자산가들이 폭락시장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이 더 벌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다 끼고 있습니다. 부채를 다 끼고 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오르겠죠.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른다는 소리는 쉽게 말하면 IMF 때 뭐 은행 이자를 10% 20%씩 줬다 그래요. 이 이자를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당연히 부채의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서민들은 수도 없이 파산을 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산가든 자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원화를 사 모으면 되잖아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이제 원화 가치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 가치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내 부는 더 커지겠죠. 가장 간단한 경제 원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투기 성향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의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지노에서 가장 빨리 돈을 잃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큰 돈을 잃는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성격이 엄청나게 급하죠. 그리고 또 유례 없이 가장 빠른 기간에 회복을 했죠. IMF가 있은 다음에 뭐 개발도상국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빨리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GDP만 나왔지 이제 기업이라든가 한국에 이제 소재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 인식을 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질 않아요.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정치인들이 개새끼들이고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산으로 빠지는데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실패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주식 투자 외에 서민이 자산가로 들어서는 길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화상만 따라다닌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내가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10년 안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제가 검증을 시켜드리겠다. 뭘로? 자, 유튜브로. 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내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 유튜브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페이스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인터넷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명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의 탤런트만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유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명예욕이 있어요. 그 명예를 통해서 제 사업도 끌어가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투자 계획,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또 나중에 내가 지내온 인생에 대해 제 인생은 19살부터 했어요. 19살 첫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주먹질 좀 하고 학교에서 좀 까불까불하는 그냥 일반 학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노는 아이. 그러다가 이제 첫 사업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하면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고요. 책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경제인식도 습득을 하고 실패와 성공을 이제 맛보면서 사업 성공과 실패를 맛보면서 큰 돈을 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요. 그리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자살 시도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큰 실패를 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패만 보게 돼요, 사람은. 왜냐면은 내가 몇십억의 자산가면 그 능력을 보고 빚을 몇십억을 질 수 있겠지만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빚을 그렇게 많이 질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진 자산이 뭐 1억 이거밖에 없는데 누가 나한테 10억, 20억, 100억을 빌려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상황에 가장 힘든 상황이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련만 준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은 더 철저하고 더 단단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주식 투자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99%라 그래요. 주식 투자로 실패하는 사람들 99.9%라 그럽시다. 자,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 0.1%밖에 안 돼요. 근데 이 0.1%는
0.1%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비중 조절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중 조절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비율을 볼까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0.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100% 성공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장기 투자를 하고 비중 조절 잘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100% 성공을 해요. 자, 과거에 우리나라에 과거 주식시장이 처음 생기고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상장 폐지당한 종목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년 전에, 뭐 20년 전에. 자, 상장 폐지당한 종목들이 많을까요?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많을까요?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과거 20년, 30년 동안 종속한 회사들이 지금 10배 미만의 수익률을 안겨준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거기에 대해 자세히 분석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투자 시스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시장이고, 서민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민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가 아니면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저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가 없어요. 빚을 끼지 않고요. 그러면 빚을 끼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안전자산이라는 소리예요. 빚을 끼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한다 그래도 권리금 필요하죠. 뭐 임대료 필요하죠. 또 리모델링 해야 돼. 장사를 하려면 뭐 당장 무슨 뭐 몇 달 생활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뭐 해갖고 이런 거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뭐 1억 이하로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지금 세상에는. 근데 1억을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서민 중에는 없단 소리죠.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다 집으로 가지고 있고 차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서민들은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기꾼들이 나왔다 그러면, 야,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분석을 해보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실패자들이 하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왜? 실패를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성공한 사람들 주위에다 말을 많이 해요? 주식으로 돈을 벌어요.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주변에다 왜 말을 합니까? 주변에다가 성공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인식이 쓰레기라 그래요. 주식 투자하면 얘는 진짜 지금 위험한 걸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주식 투자로 계속 돈을 벌고 있는데 아무리 역설을 해도 사람들이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역설을 해도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만 맨날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인식이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 저도 주변에다는 제 와이프가 될 여자친구, 그리고 장인, 삼촌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쪽에 생각이 트인 사람들 말고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를 하면요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 내용은 중요하지도 않거든. 손가락질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딱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까놓고 보여줘서 그 사람들도 부자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주변이니까. 내가 돈으로 이렇게 줘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걸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여기저기다 풀어준 돈만 해도 뭐 5억은 될 거예요. 5억은. 여기저기 던져둔 돈만 해도 힘들다 그러면 주고, 밥 사 먹이고 뭐 해고, 열심히 살아라, 자 용돈 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잘 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그냥 던져줘봐야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을 심어주는 거. 저는 진짜 제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내가 부유해지고 과거에 하던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고 하면서 이제 생활이 나아지게 되면요, 이제 절대 내 돈을, 내가 가진 돈을 나눠주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인들이
저는 주변은 무조건 잘 돼야 나도 편하게 발 뻗고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속적으로 철학을 주입시키려 노력을 할 겁니다. 제 자식한테도 가장 먼저 교육을 시킬 건 경제교육부터 시킬 거예요. 지금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역사하고 뭐고 다 나중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역사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경제인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학을 키워라. 그러면 이희진이 어쩌고 저쩌고, 자 언론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자 이희진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하니까 여기저기 방송국이고 뭐고 와갖고 다 홍보를 해줘요. 자 이 사람이 사기치는데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응? 자 언론이 그렇게 도움을 주다가 사기꾼이가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똑같이 비난을 해요. 언론도.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언론을 믿지 말자. 그리고 아무런 뭐라 그래야 되지? 노력하지 않고 얻는 수입, 돈은 그냥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당장 밥을 먹고 살려도 내가 돈이 없으면 노력을 해야겠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해야 돼요. 안 되면 죽어야지 뭐. 저도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해서 죽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 보면서 내가 그냥 여기서 죽게 되면 주변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세상에 성공하는 자들은 절대 실패하는 자들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게 빛나는 거고요. 투자도 자기 철학만 가지고 있다면 0.1%에 들 수 있다. 특히 주식 투자는 서민들이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해라. 당장 서점에 가서 책 몇 권 사서 보고 주식시장의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 이야기인지,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투자 방법에 대해서, 투자 기법,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오늘은 이희진, 주식 사기꾼, 서블론. 아무튼간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던 것 같네요. 자, 주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포커스가 또 나한테 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자, 공감이 됐다,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위로 올라가 있는 추천 마크가 보입니다. 추천 한 번씩 박아주시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광고도 한 번씩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감사합니다. 되지 않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예요. 워렌 버핏은. 자, 워렌 버핏의 원칙이 첫 번째는 절대 잃지 말아라. 자, 두 번째 투자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쉽게 말하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지속적으로 부를 쌓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시스템.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걸 하나의 데이터로 묶어서 그 부분적인 걸 만들어 놓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을 만들려면 원칙이 필요하고요. 투자 철학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을 절대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 일단 거짓된 홍보로 도배된 언론의 힘을 악용하고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결국은 지금 징역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끝은 일단 무너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법이 좀 호해요. 후하다. 그래서 웬만한 경제사범은 보통 2년이면 다 나오죠. 2년이면 출소. 자, 근데 여기서 보석금 좀 빵빵하게 내고 또 이제 변호사 잘 써서 돈질 좀 하면은 더 금방 나오겠죠. 이런
경제 인식이 부족한 한국이라는 국가라서 가능한 사기 행각이었다. 그래, 결국은 이 부분은 이 경제인식이 부족한 자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희진이라는 사람이 물론 잘못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좌절을 하고 벼랑 끝으로 이제 내몰렸지만 그 자신의 본인 스스로를 탓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만약에 이희진 이 사람을 믿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실패로 돌아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나는 내 잘못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투자 철학도 있고 원칙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서 제 친구한테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서 와 정말 미친놈들 많다. 어떻게 그런 되도 않는 허풍우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나오는데 와 그 부분들을 그렇게 맹신을 하고 1년 이상, 2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서도 지속 손실률인데 맹신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뉴스에 도배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돼서야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나 사기당했구나. 여기저기 돌려놓은 자금줄이야 있겠지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좋은 머리와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을 시킬 수 있다는 건 탤런트예요. 어떻게 보면 전 탤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에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현혹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엄청난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희진 그 사기꾼 새끼 그 주식부자 그 대사기극 그 결말이 어떻게 됐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사기꾼은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사기꾼인데 왜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해요. 일단 이희진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능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이 시대의 썩을놈. 쉽게 말해서 거짓으로 이제 포장된 부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가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진 부를 언론으로 홍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강요를 하고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썩을놈이다. 소셜미디어의 파워를 보여준 인물이고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다. 아직도 추종자가 있을 정도라니까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친구놈도 있었어요. 이희진 뭐 얘기하면서 와 진짜다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장외주식 장외주식이 아니고 비상장 주식이지 그런 걸로 이제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하는 친구놈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친구 결혼식 있을 때 가서 주식에 대한 뭐 얘기로 룸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뭐 오래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래됐구나. 한 1년 가까이 됐구나.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꼭 얘기를 하려고요. 봐, 내 말이 맞지? 결국은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떤 마음에서 이런 사람을 믿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은 일단 방송도 굉장히 많이 탔죠. 뭐 정규 방송 우리 SBS, KBS, 뭐 MBC 뭐 이런 데부터 해서 아프리카 TV라고 최군 TV라고 있어요. 최군이라는 그 BJ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출연을 해서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거짓으로 포장된 그런 자기의 재산이라는 그러니까 그 재산이 쉽게 말해서 가짜였죠. 그 거짓된 재산을 공개한다고 쉽게 말해 뻥카를 쳐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뭐 수천억
뭐 수백억이라 그랬나 수천억이라 그랬나 아무튼 사기 규모가 한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뭐 부당 이득을 취했고 그 부분은 뭐 재산은 이제 몰수가 됐을 건데 여기저기로 돌려놓은 뭐 재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평생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이인이라는 이 인간을 먹고 살게끔 도와줬다. 남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그런 돈을 이제 한순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투자가 아닌 투기로 해서 자신이 투자 철학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누군가의 말만 믿고 희롱당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이게 과연 이희진이라는 이 사람만의 잘못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고 되지도 않는 그런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스스로에게 다가온 것이다. 결국 잘못된 길을 가면 무너진다. 처음에 시작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되면 지금 당장은 흥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끝은 항상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망하고 떠나가도 추종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망하고 가진 재산을 이제 탕진하고 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도 법적으로 재단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추종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실패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또 내가 사기치고 있는 부분들은 사람들한테 내보이지 않겠죠. 자, 옳은 부분들만 내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사람들이 이제 현혹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대놓고 사기 행각은 벌이지 않지만 이런 비슷한 류의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널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도 스스로의 투자 철학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 분야의 주식도 어떻게 하나의 분야로 보면 이 분야에 내가 속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래도 무조건적인 맹신은 금물이다. 아니, 금물이 뭐야? 절대 하면 안 된다. 무조건적인 이제 뭐 맹신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 부분들을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선 그 부분에 대한 나에게 지식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지속적으로 내가 이제 커갈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멘토로 멘토로 삼으면서 자기의 이제 투자 철학과 원칙 같은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유명한 투자자가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죠. 자, 일단 주식 투자를 하려면 워렌 버핏이 써놓은 책을 몇 권을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한 권은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왜 이렇게 악용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탤런트를 개발해서 정상적인 올바른 길을 가서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면 그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공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 튼튼한 구조를 갖게 되죠. 가지게 된다.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한국에서는 얼굴 들고 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뭐 가진 돈 가지고 뭐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가 뭐 해서 거기서 산다 그래도 요즘은 온라인 시대잖아요. 예, 전 세계 어디든지 뉴스가 속보로 전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류의 이런
언론을 믿지 마시고요. 스스로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믿고 그 철학에 부합되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사람들은 해야 할 주식 투자를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면서 주식 시장이 냉각하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도 쉽게 말하면 장사꾼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나 하고 있고 신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주식이 가장 가까운 데가 증권사죠. 그 증권사에서는 쉽게 말하면 펀드 매니저들, 증권사에서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증권사에다 돈을 벌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도 커미션을 챙길 거고, 증권사에다 돈을 벌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해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켜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회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5천억 규모예요. 뭐 0. 몇 %라 그래도 한 번 샀다 한 번 팔게 되면 그 수수료의 규모가 커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 투자에만 목매게 되고 뭐 2, 3년, 3, 4년 뭐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시장의 폭락이 있기 때문에. 자, IMF 그리고 그 전에 그 후에는 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랬을 때 시장의 폭락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때 이렇게 폭락을 맞게 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럼 그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자산가다. 그럼 자산가들이 폭락시장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이 더 벌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다 끼고 있습니다. 부채를 다 끼고 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오르겠죠.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른다는 소리는 쉽게 말하면 IMF 때 뭐 은행 이자를 10% 20%씩 줬다 그래요. 이 이자를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당연히 부채의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서민들은 수도 없이 파산을 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산가든 자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원화를 사 모으면 되잖아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이제 원화 가치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 가치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내 부는 더 커지겠죠. 가장 간단한 경제 원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투기 성향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지노에서 가장 빨리 돈을 잃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큰 돈을 잃는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성격이 엄청나게 급하죠. 그리고 또 유례 없이 가장 빠른 기간에 회복을 했죠. IMF가 있은 다음에 뭐 개발도상국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빨리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GDP만 나왔지 이제 기업이라든가 한국의 이제 소재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 인식을 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질 않아요.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정치인들이 개새끼들이고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산으로 빠지는데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실패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주식 투자 외에 서민이 자산가로 들어서는 길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화상만 따라다닌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내가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10년 안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제가 검증을 시켜드리겠다. 뭘로? 자, 유튜브로. 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내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 유튜브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페이스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